재수는 타이반, 자이반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었고요. 저의 20살을 보내고 나서 막상 수능에서 국어가 4등급이 나오니까 제가 바친 1년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바치는 마지막 1년이라 생각하고 삼수를 결심했습니다. 저의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선행반부터 들어가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자 했고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결심은 남이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걸 재수를 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학생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그 눈빛을 잊지 않도록 다짐하는 기간이 바로 선행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선행반 기간에 남들보다 더 공부량을 늘리기보다는 선생님과 끊임없이 상담하면서 저에게 맞는 공부 방향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더 알찬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 재수 생활을 강남에서 했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한 학원이어서 주변에 일탈을 할 만한 장소도 많았고요. 삼수만큼은 일말의 여지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기숙학원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수험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의대 합격 비율이 높고 그리고 학생들 관리가 좋다는 점에 강남 하이퍼 의대관을 부모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제 가장 큰 실패 요인은 국어라 생각해서 전 국어와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질문당직 시간을 적극 활용해서 국어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저의 공부 방향을 계속 체크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국어 멘토링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 경우는 정규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작품들을 선생님과 함께 읽는 시간으로 활용했고요. 그리고 매 시험 제 시험지를 분석하면서 저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으로 저를 분석했습니다. N수생에게는 완성이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수능 국어만 몇십 년간 공부하신 선생님조차 수능 몇 주 전까지 국어 기출을 공부하면서 깨달으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집중이 너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 집중이 너무 잘 되면 그 뒤 3일 정도는 문제도 잘 눈에 안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투스 입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수능을 대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능 시험장은 머리가 좋은 학생보다는 유연성이 있고 훈련이 잘 된 학생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집중이 잘 안 될 때면 스스로에게 평가원 시험 또는 수능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시험을 치를지 제 스케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타 학원에 비해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으면서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수능 시험은 과정만큼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국어 지문에 얼굴을 대고 몇 시간 공부한 학생보다는 의자 뒤에 몸을 기대고 한두 시간 끄적인 학생이 어쩌면 자신에게 맞는 정도를 걷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방법을 1년 동안 이리저리 쫓아가시면서 허비하시기보다는 선행반 혹은 정규반 초반에 여러분에게 맞는 공부 방향을 찾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방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10시 반에 일과가 끝나고 HSP를 펼쳐놓고 제 머릿속에 남은 지식들을 꺼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제 최종 목표는 수능날 단 하루, 제한된 시간 안에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 제가 어떤 하루를 보낼지 꼼꼼히 체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동작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데 1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국어에서 4등급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삼수를 하는 동안 국어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수능 국어 자체가 범위가 굉장히 넓은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과목을 공부하면서 국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과서를 읽을 때나 신문을 읽을 때도 저는 사설 지문을 읽는다 생각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국어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화작, 비문학, 문학별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수능 시험장에서 읽을지 매뉴얼을 짜서 갔습니다. 전 선행반부터 조한균 선생님의 스키마를 바탕으로 거기에 인강과 제가 스스로 깨달은 내용들을 붙여서 저만의 노트를 완성했습니다.
수학은 의대관의 백용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능 수학은 수학 실력 자체가 뛰어난 학생보다는 제한된 시간 안에 시험지의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떠올리는 훈련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 형식의 단권화 노트를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응 관계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함수로 묶거나 더 단순한 형태를 생각하거나 더미 변수를 제거하거나 혹은 변하는 것과 고정된 것을 구분하는 등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방향성들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마인드맵 형식은 여러 아이디어들이 한 가지 방향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태도로 수능 수학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문제들을 풀기 위한 루트들을 정할 때 학원 수업과 인강 그리고 제 스스로 찾아낸 루트들을 합해서 저만의 스키마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때는 이것을 종이 한 장에 압축해서 수능 시험장에 가져갔습니다. 탐구 과목은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개념이나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답이 나올 수도 있기에 평소에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는 시험을 치르기까지 5개념을 없애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매 시험마다 문제별로 답을 내기까지 제가 이용한 개념이나 공식 등을 시험지에 복기하는 방식으로 제가 가진 스키마에 오류가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했습니다. 물리 1은 크게 암기가 필요한 비역학 단원과 암기가 필요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빠르게 떠올려야 하는 역학 단원으로 구분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백봉현 선생님을 따라서 유형별로 미리 어떻게 풀지 정해놓고 단시간에 물리시험을 치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기장 문제가 나온다면 끝과 끝을 생각하거나 정전기 유도는 접지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는 등 선생님의 스키마와 제 지식을 합쳐서 저만의 방향성을 미리 정했습니다. 지구과학 1은 암기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시험지의 자료를 빠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저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시험지의 자료를 빠르게 이해하기를 요구하는지 빠르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평가원 기출을 교과서라 생각하고 가장 중요시 생각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개념과 자세를 분석해서 저만의 노트를 완성했습니다. 초반엔 작년 여러분의 문제점을 우선 찾으셔야 됩니다. 무작정 공부량을 늘리시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맞는 공부 방향을 선생님과 끊임없이 상담하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전 국어 선생님과 계속 상담하면서 제가 지문을 어떻게 읽을지 너무 방법론에만 집중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파이널까지는 국어 지문을 일단 충분히 읽고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도 수학 선생님과 상담한 후 제가 선생님의 수업을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용기 선생님 분석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일단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모두 충분히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공부 방향을 정하는 데 집중해서 6평 전까지 파이널까지 달릴 수 있는 자세를 잡았습니다. N수생이 가장 슬럼프에 빠지는 시간이 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6평 때 제 점수가 지나치게 높게 나와서 자만심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저는 지난 2번의 수능 시험 점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저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생각했습니다. 6평 시험지를 분석하면서 불필요한 동작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9평 때까지 어떻게 제 문제점을 보완할지 틈틈이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저는 선생님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겨서 각 과목 선생님들께 제 스스로 분석한 제 자신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해 저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수능 시험 당일이 여러분의 최상의 컨디션일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멘탈을 부여잡을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시험 당일 스케줄을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때 1년 동안 본 수많은 시험 동안 계속 점검해 왔기에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올해처럼 수능 국어 1등급 컷이 84점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내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저보다 잘 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멘탈 싸움이 중요합니다.
전 수능 당일 국어 시험이 끝나고 바로 귀마개를 끼고 제가 작성한 과목별 압축 노트만 계속 읽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제가 차근차근 적어 놓았기 때문에 떨렸지만 정신을 부여잡고 끝까지 시험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방법은 저에게 맞는 방법이지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선행반 또는 정규반 초반에 과거 여러분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흔들리시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